오늘 서울 등 일부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다소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당분간 비교적 온화한 겨울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으로는 살얼음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일교차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와 시설물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겠고요. 전국 하늘도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0.9도, 광주 5.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이 되면 강릉 12도, 광주와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 크레마. 좋네요. 살게요. 잘 쓰세요. 저기요. 이왕 내린 거 향이 좋네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예쁘게 바르는 것보다 묻어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서 고민. 메이크업 고민 시에 아름다움을 즐기는 쉽고 새로운 메소드. 메리소드. 기대해도 좋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DB의 마음속에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Control the storm and call the shots.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Polo. 이리 오너라. 일타 대치인강으로 우리 학교 내신 맞춤 웅진 스마트홀 중앙. 아이 공부 뭘 더 시키지? 맘만 앞설 때 진실의 앱으로 초코 매일매일 초코팝 달달 수학 달달 독해로 공부 효율 100%. 시작하자. 초코 초딩이야 초코해. 미래엔. 늪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왜 추운 겨울에 줄을 서요? 맛있는 우리 집 갈래요? 세상 모든 맛을 집에서. 가격까지 난리날 홈플 대란. 메리 홈 플러스.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피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누워서 더 강력하게. 지금까지의 안마를 혁신합니다.
안마베드에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마침내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코웨이 비렉스. 이 놀라운 차이 직접 체험해보세요.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당신의 올해의 순간은 돌아보면 소중하고 애틋한 순간들로 가득했던 올해. 함께한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제철 맞은 대게가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이 대게 찾는 분들 많죠. 그런데 올해는 러시아산 대게가 반값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수입 대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밀착 카메라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며 또다시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가격 인상과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얼만데 공부는 안 하고 약정은 멀었고. 마음이 탈 때. 마음 고생 말고 진실의 앱으로. 초코. 월 9,500원으로 모든 디바이스에서 공부 효율 100%, 단원 평가 100점부터 시작하자. 초코. 초딩이야. 초코해. 미래엔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세상에 물어봅니다. 정말 괜찮냐고. 그 물음에 대답 대신 멈추지 않겠습니다. 늘 든든한 금융,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MG 새마을금고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엑소 만드네요? 맛있잖아요. 사실 엄청 따져보고 산 건데 당면 빼고 속을 꽉. 오뚜기 엑소 만두. 오뚜기 엑소로 바꾸세요. 크리스마스가 가장 먼저 오는 모던하우스. 새로운 기대도 설렘의 시작도. 모던하우스에선 기다림부터 크리스마스니까 모던하우스. Listen to my story. Some of it's unholy.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Paula. 성은? 이름은? 케이크도 이름이 있네. 투썸 플레이스. 눕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16조 원이 넘게 판매된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이 반토막 났습니다. 내년 상반기 만기 예정액 8조 원 중 무려 4조 원가량이 손실 위기에 처한 건데요. 가입자들이 손실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입을 했다면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은행의 권유로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는 한 70대 남성. 내 노후 자금이니까 원금 보장이 돼야 되는 상품을 이제 없느냐. 정기예금 한 1%고 이거는 그래도 뭐 3%, 3.3%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6개월만 되면은 안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3% 금리의 상품을 추천받았다는데요. 6개월 후에 근데 그 돈 찾으러 이제 간 거죠. 갔더니만은 못 찾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못 찾냐? 그랬더니 지수만 충족되면 찾습니다. 이 ELS나 알지도 못한 이 상품을 갖다가 그냥 가입을 시킨 거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주가 연계증권인 ELS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주가 지수 연계 상품이라고 해서요. 종합 주가 지수가 오르면 돈을 버는 거고 종합 주가 지수가 내리면 돈을 잃게 되는 것이 ELS 펀드다. 일정한 지수 30% 이상 종합 주가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21년 12,000선을 넘기며 최고점을 찍은 홍콩 H지수는 현재 절반도 안 되는 5,000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 가입 당시 지수의 절반 아래로 하락을 하면 원금 보장이 안 되는데요. 손실 우려가 큰 고위험 상품인 겁니다. 이거는 원금 손실도 되고 이자도 못 찾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었으면 자세하게 누가 이걸 들어요? 상품 설명서조차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매우 높은 위험의 1등급이라고 표시도 돼 있고요. 무엇보다 맨 밑에 보면은 서명과 날짜 같은 게 아무것도 지금 적혀지지 않은 공란입니다. 홍콩 H지수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도 가입자들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중도 상환이 불가능해 내년 상반기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만약 지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시중 5대 은행에서만 약 4조 6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한 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또 다른 남성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 2억 한 6천, 2억 한 7천이 조금 안 됩니다. 이제 적립퇴직을 하고서는 그 노후에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돈인데 나라 망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다. 뭘 걱정하시지 말아라. 아무 문제 없다던 은행을 믿었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한 남성. 홍콩 지수 맨날 내리니까요. 이 지수라는 게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회복을 하는데 회복이 사실은 이렇게 안 될 거라는 예측은 어느 누구도 못했어요, 사실은. 시중 대형 은행이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었다는 남성. 나이 드신 분들이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샀을 것이다. 위험성에 대한 고지 없이 형식적인 설명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니터를 가지고 한 1, 2분 간격으로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그래프가 이건데 이런 거만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AI 그 녹음기를 틀어놓고 하라는 대로 대답만 내내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불완전 판매였다고 가입자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가입을 원하시는 상품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LS.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어제까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가입 과정을 녹음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은행 측. 하지만 녹음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위험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가입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설명 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부당 권유행위의 금지, 허위 가장 광고의 금지, 이 6가지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위배한다라고 하면은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가입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 가입자로 밝혀졌는데요. 고령 가입자의 적합성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투자의 전문가. 재산 상태라든지 투자 경험 그리고 투자 목적 이런 거를 종합 고려했을 때 만약에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르신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자, 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한 계좌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원금 손실이 받는다고요. 나더라도 성과급은 다 가져갑니다. 판매 이익은 전혀 손실받지 않는다. 1, 2%씩은 다 떼죠 무조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도 막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금융감독원은 불안전 판매 관련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약 4천억 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2019년에도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불안전 판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던 바가 있는데요. 고령자나 투자 경험 등의 차등을 두어 최대 80%까지 배상을 받았습니다. 자, 배상 기준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고령 가입자인지 아니면 재투자자인지가 이번 배상의 쟁점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투자로 생긴 손실을 국가가 배상해야 하냐는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를 했다면 원금이라도 보상을 일부라도 해야 된다. 은행이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로 배상하는 것이 맞다. 자, 불안전 판매가 밝혀지게 되면 은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법 58조에 따라서 그 해당 금융기관에 판매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정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형사처벌까지는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는 좀 제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중은행을 믿고 가입한 사람들의 대규모 손실 우려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겨울이면 대게를 찾는 분들 많죠? 제철 맞은 대게가 출하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자, 14만 1,000원 92원. 제일 큰 박달대게가 지금 오늘 경매가가 14만 원 나가잖아요. 지난 주말 한 대형마트에서는 대게가 킬로그램당 4만 원 정도에 판매됐는데요.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엄청 싼 것 같아요. 저렴해진 가격으로 올해는 수입 대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다고요. 저번 주에 5만 5천 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지금은 키로에 7만 원이에요. 제철 맞은 대게 반값, 그 이유를 밀착 카메라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가운 할인 행사가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쏠렸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 오픈 30분 전부터 입구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주말에 반값 세일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줄 서고 있어요. 반값 되게 할인한다고 해서. 러시아산 대게가 100g에 3,980원 정도로 1kg당 4만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전국 지점에 수입산 대게가 15톤 정도 공급됐고요. 이 지점에만 200마리의 대게가 반값 판매됐죠. 오전 10시 오픈 시각이 되자 아침부터 기다렸던 수십 명의 대기자들이 대게를 구매하기 위해서 하나둘씩 들어섭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가져갔습니다. 2.5kg 정도 나옵니다. 몇 마리까지? 3마리요? 4마리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해요. 3마리도. 약 1kg 정도인 대게,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뭐 인터넷에 뭐 쳐보면은 원래 이 100g당 지금 한 9천 얼마씩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반값 정도 오고 반값 정도 많이 할인돼가지고. 수입산 대게는 킬로그램당 평균 9만 원에 판매되는데요. 이날은 4만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많이 싸죠.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누구랑 드시려고 그러죠? 네, 딸이랑 저희 와이프랑 저희 어머님 같이 먹으면 이렇게 뭐 할인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그냥 저희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줄어드니까. 3마리를 10만 원에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대기줄은 정말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게 오늘 끝나서 줄 서셔도 구매 어려우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트 오픈 24분 만에 200마리 물량이 전부 팔렸습니다. 네, 내일 행사 또 하긴 하는데 어제도 오늘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아, 오픈만 해야 돼요? 네네. 아, 지금 안 돼요? 네, 오늘 재고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쏠렸던 건데요. 매출이 떨어졌다네요.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갔네요. 주말 점심 서울 노량진의 수산시장. 중국으로 갈 물량의 상당수가 한국에 몰려서 수입산 대게의 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게는 얼마씩이죠? 키로 이거 68,000원. 사이즈가 큰 거. 1kg 300 조금 넘어요. 1kg 안 되는 거는 6만 원. 실제로 지난 10월부터 킹크랩 값이 크게 떨어졌고 더불어 대게 값까지 저렴해졌습니다. 대게는 어때요? 대게도 내려갔죠. 저번 주에 55,000원, 5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지금은 키로에 7만 원이에요. 대게 한 마리는 평균 1kg 정도로 4인 가족 기준 3마리 정도 먹어야 하죠.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대게를 즐기지 못했던 가족들도 제철 맞은 대게를 맛보기 위해서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좋아해요? 이런 게? 네, 좋아해요. 자주는 아닌데 근데 뭐 아빠가 월급 탄 날이나 그럴 때 먹어요. 옛날에는 7, 8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4, 5만 원이라서 뭔가 횡재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녁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는 건 온통 수입산뿐. 제철 맞은 국산 대게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국내에서 잡히는 물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울진이라든지 동해안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 그쪽 산지 물량 소화하는 것도 모자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서울까지는 안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수입산 특히 러시아산이 거진 100%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렴한 수입산 대게가 시장을 점령한 사이 국산 대게의 상황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화요일 국산 대게 산지인 경상북도 영덕을 찾았습니다. 매년 약 130톤가량의 대게를 수확하면서 대게 주 산지라고 불리는 영덕. 새벽 4시, 일주일 전에 출항했던 대게잡이 배가 들어왔습니다. 배 한 척에서 잡은 대게의 물량은 1.4톤, 평균 1.3kg인 대게가 3,241마리 경매됐는데요. 경매 시작 전 크기와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선별 작업이 특히 중요하죠. 지금 요 대게 선별하는 자 크기별로 제일 최고 큰 게 1번, 그다음 크기 2번 쭉 가면서 이제 크기별로 선별합니다. 오전 8시 30분, 3,000마리가 넘는 게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자, 14만 1,000원, 92원, 9만 6,000원. 오늘 최고 경매가는 14만 1,000원. 이렇게 경매된 대게는 소비자한테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판매되고 있죠. 작년보다는 조금 어획량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게는 최상품입니다. 진짜 좋고 게도 진짜 살도 좋고 이제 엄청 좋아요. 박달대게. 최근 불법 조업 등의 이유로 줄어든 어획량,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서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어민들과 상인들은 착잡한데요. 영덕대게도 많이 내려갔죠. 여기 왜 내려간 거예요? 러시아 대게가 많이 들어오니까. 수입산 대게 수입 증가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제 기본적인 국내산 대게 가격에 영향을 좀 주는 현실입니다. 대게 주산지인 영덕대게 완장을 채우는데요. 러시아산 대게와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서 표시해두는 거죠. 오후가 되자 대게를 맛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손님들 역시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문경에서 왔어요. 대게가 유명하니까 저희는 먹고 싶으면 또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저렴한 대게 가격에 구매를 했지만 수입산인지는 몰랐다고요. 일단 러시아산으로 샀긴 했는데 처음에는 러시아산인지는 몰랐었어요. 우선 그냥 저렴하길래 샀는데. 겨울에 특히 살수율이 가장 좋은 대게. 원산지 표시까지 했지만 수율과 품질은 비슷해서 구별이 어렵다고요. 하지만 가격 차이는 큽니다. 이렇게 수입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네, 그래서 이 완장을 채우는 이유도 있습니다. 가려면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영덕대게 마크를 채우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국내산 대게값은 최대 14만 원, 러시아산 6만 원에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가격이죠. 러시아 대게를 많이 찾아오시고 영덕에 오셔도 단 영덕대게만 고집하지 않고 러시아 대게도 이제 부담 없이 드시는 좀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비싸지만 러시아 대게에 비하면 2배 정도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이 장의 단향과 이 구수한 장맛과 담백한 맛은 어느 대게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광객들.
멀리에서 국산 대게의 맛을 보러 왔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구입하기가 힘들다고요. 주로 어떤 거 찾으세요? 지금 손님은 아무래도 수입되게 조금 많이 찾아요, 지금은. 멀리 산지까지 찾아왔지만 2배가 넘는 가격 때문에 결국 수입산을 선택했습니다. 아, 죽인다, 죽이. 진짜 맛있다, 진짜. 이게 어디고? 영도 강고항입니다. 수입산 대게 가격 변동이 큰 상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불투명한데요.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사람들도 쏠리면서 잠시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마감런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오픈 시간 전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 기다렸다가 구입하는 오픈런. 그런데 요즘은 마감런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이 다가온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파는 마감 할인 때문인데요. 소비기한이 다 된 상품을 노리는 일명 마감런이 늘고 있습니다. 7시부터 시작되는 대형마트 마감 세일. 같은 상품이지만 마감 시간 이후로는 가격이 달라진다고요. 13,900원 식품이 25% 할인돼 1,425원으로 저렴한데요. 소비기한 임박식품은 최대 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이 되니까 저녁에 일부러 시간 내서 와요. 30%였던 게 조금 있어 한 바퀴 돌면은 이제 40% 떨어지고 그래요. 고물가 불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온라인 배송 업체에서도 마감 임박한 상품을 할인하고 편의점에서도 기존의 마감 임박 상품을 앱으로 알려주며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300원 김밥은 900원입니다. 소비기한 만료 3시간부터 할인 대상인데요. 항상 30% 이상 할인이 적용되고 있고요.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음에도 폐기되는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 선순환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앱으로 마감 할인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데요. 오전 11시, 오후 5시 하루 2번씩 진행됩니다. 점심 때 또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편의점에도 자주 오거든요. 이제 할인 됐을 때 이제 뭐 2개, 3개 사는데도 좀 더 부담이 덜하고. 온라인에서는 품목마다 마감 세일을 하는데요.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버려지게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또 뭐 환경 오염 물질도 배출될 수 있고 아까운 그런 자원이 또 그냥 낭비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업자 입장에도 이렇게 안 팔리고 남은 것들을 이걸 뭐 폐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이제 빨리 소진을 이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죠. 유통업계에서도 각종 할인 행사는 물론 가성비를 갖춘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강화하는 한편 마감 할인, 리퍼브 마켓 등 이른바 B급 상품을 내세우며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서울 대형마트 4곳의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못난이라도 해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잘 보고 사면 괜찮아요. 좀 싸게 판매한다 그러면 그걸 찾게 되죠. 마트 매장에서는 2주간 리퍼브 홈데코,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80% 할인 판매했는데요. 고물가가 지속되자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다양한 알뜰 소비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해외에서도 신선식품의 경우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화제입니다. 중국에서도 잔반 랜덤 박스가 유행인데요. 다 팔지 못한 음식들을 모아 싼 값에 내놓는데 정상 가격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나요? 당시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으며 벌어진 일인데 최근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요소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중국 관세청격인 해관총서가 일주일 전부터 요소 통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요소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요소수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최소한 두세 배는 나가죠. 근데 오전에만 10몇 개가 나가고 벌써 지금도 10개가 나갔으니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주유를 해야지만 이제 팔아요. 재고가 안 돼서 일단 주유를 하는 손님 한해서 하나씩만. 어제 서울 대형마트에는 요소수가 정상 공급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에서는 요소수 가격을 2배 올린 곳도 있었다고요. 정부에서는 뭐 3개월치 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주유소 가보면은 동남면은 없다고 해요. 근데 막상 이제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은 뭐 그냥 운행 안 하고 쉬어야죠. 지금 2만 원 하는데 이제 더 올라가겠죠. 가면서 요소수 한 통 미리 사놨거든요. 현장에서는 가격 인상과 불안감에 사재기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은 그냥 계속 통관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중국이 요소 비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니까 10월부터 뭐 내년 한 3, 4월까지는 비료 수요 가격 안정성 때문에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국의 주요 비료 생산업체 12곳은 시장 안정을 위해 중국 내 판매를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관 총수의 요소 수출 심사는 30일에서 60일로 2배 늘었는데요. 이번 그 요소수 부족하고 1차 요소수 대란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공통점은 중국이 수출 제한으로 시작됐고 우리나라의 그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문제는 요소수 품귀 현상을 겪으며 정부가 중국 요소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도리어 중국산 요소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다는 겁니다. 2021년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83.4%, 올해 10월까지 수입 비중은 91%까지 높아졌습니다. 동남아산 요소수가 중국산 대비 10에서 15% 비싸 부담이라는 건데요. 정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민간 재고와 정부 비축 물량으로 3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전망도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베트남, 일본에서 들여올 물량 등 3개월분의 재고가 있어 요소수 대란이 있지 않을 거라는데요. 요소 수출 제한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요소수 악몽,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팟테크가 유행할까요? 대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대파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대파 도매 가격이 지난달에 1.5배 수준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가파른 가격 인상 전망에 도매 시장에 무관세 중국산 신선 대파도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12월 대파 도매 가격 1kg 2,700원으로 지난해보다 48.5%, 3년 평균보다 68.5% 증가했습니다. 겨울 대파 출하량 20.8% 감소와 예상 산지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20% 상승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일 경매, 이날 국산 대파는 1kg당 3만 원, 최고가는 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3천 원대 그 정도 되는데 3만 원대, 한 둥치에 3만 원대 정도 노는데 지금 한 2만 원 정도 올랐다 봐야지. 재배 면적은 늘었는데 작황이 안 좋아요. 일단 수확량도 줄고 지금 출하 시기가 좀 늦춰지는 것뿐이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거래되는 대파 가격이 16,000원입니다. 14,000원 정도 차이인데 중국산 대파가 상장 경매로 거래되고 있던 겁니다. 많이 싸잖아요, 그죠? 질 굵고 더 좋은데도 그런 거 16,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10kg 단에. 그런데 흰데도 좋은데 이 국산 거 같은 그 신대에 못 따라가도 5만 원이 넘잖아요. 물건 괜찮은 거는 좀 나가긴 나가는데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봐야죠. 계속 지켜봐야죠. 중국산 대파가 경매에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국산 대파값이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10개 가격 안정 품목에 대파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신선 대파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2,000톤 규모로 추진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파 산지에서는 수입 반발 움직임이 거셉니다. 12월 중순 이후 겨울 대파 출하가 본격화되면 공급 물량 확대로 도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수입 대파가 시중에 풀려 있으면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도매시장 하루 수입산 대파 출하량은 20일 16톤에서 23일 34톤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번 달부터 진도, 신안 등에서 수확이 이어집니다. 조금 비싸다.
무관세로 돌아버리면은 다 우리 국내 사람들이 농사 지고 또 국내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건데 누가 죽든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산 수입 농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채소류로 20년도 기준 약 6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대파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으니까요. 그렇지만은 한국 대파, 국산 대파의 생산이 다시 늘어날 때 중국 대파가 많이 남아 있다면은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작황 부진을 예견한 유통인들의 수집 경쟁의 일환인 밭대기 거래도 금대파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포전 판매하는 것이 3.3제곱미터로 해서 보통 지금 진도에서 15,000원부터 22,000원까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싸게 샀을 때는 상대방한테 좀 돈을 좀 더 주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유통 마진도 문제입니다. 대파의 유통 마진은 68.3%로 금대파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소비자가 1,000원에 대파를 구매하면 유통비가 683원이란 뜻입니다. 농식품부는 대파가 포함된 물가 체감도가 높은 28개 품목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파, 대파 대란,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가격 안정 해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업은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정부가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주 다우는 3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 기록된 서비스업 생산지수입니다. 지난 10월 전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심화한 소비 부진은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해석되는데요. 가계 실질 소득이 줄고 이자 부담도 늘면서 민간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감런이 인기인데요. 네. 편의점의 마감 할인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지난 10월 기준 전년 대비 7%, 전월 대비 27%가 증가했습니다. 네, 온라인 새벽 배송 유통업체도 지금 마감 할인 서비스를 실시 중인데요. 업체나 제품별로 보통 밤 11시나 새벽 1시, 또 오전 11시 등 마감 세일 물량이 폭주하는 시간대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셔서 알뜰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검은 연기로 뒤덮인 아파트. 1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 화재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죠? 최근 5년간 2,390건 발생, 사상자는 344명으로 사고의 42%가 12월과 1월에 일어나는데요. 지난해 피해액만 약 1,400억 원. 바로 난방기 화재입니다. 지난달 20일 이른 새벽 15가구 남짓 거주하는 빌라가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뭐 한 3-4번 들었어요. 5층의 아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더욱 위험했던 상황.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기 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난방기 화재, 심야 시간, 과열, 전기장판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바로 장시간 켜진 전기장판의 과열 때문이었습니다. 네,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데. 화재만이라고 저는 항상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게 전기장판 과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한파로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며 사고도 증가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난방기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45%, 약 1,000건에 달하는데요. 특히 전기장판을 장기간 접어 보관한 경우 화재의 위험이 더욱더 증가합니다.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면 부품 손상으로 인해 스파크 등이 발생, 화재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그렇기에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주로 열선 손상으로 인해 열 배출이 어려워져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주의하셔야겠어요. 네. 대부분 보관하실 때 편하니까 접어서 보관해요.
하시거든요. 접으면 접혔다가 펴졌다 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피로 파괴, 불완전 접촉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접촉 저항이라는 게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발산이 잘 안 되니까 화재로 이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접힌 전기장판의 접촉 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새벽 2시 19분에 접수가 됐고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검은 연기하고 불꽃이 보이고 일단은 코드 제로 무전을 들으면서 저희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발생해 주민들의 화재 인지가 어려워 더욱 위험했습니다. 수면 중에는 유독가스와 화재 인지가 늦어져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요. 깨어 있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금방 인지를 하시겠지만 잠을 자는 경우에는 불이 상당 부분 커진 상황에서 한마디로 화재의 인지가 지연되면서 인명피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늦을 수 있죠. 빅데이터로 알아본 난방기 화재, 건축법, 안전불감증, 난연 소재 의무화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난 5일 전북의 한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집을 비운 사이 장시간 켜둔 전기장판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고층 아파트 특성상 뜨거운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퍼져 더욱 위험했는데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창틈 사이로 피어오르는 불길. 1층의 가정집 침실에서 시작된 불길이 바로 옆 점포까지 번졌습니다. 소리 한 번 나고 타는 냄새가 좀 나길래 밖에 보니까 그때부터 불이 막 엄청 타고 있어갖고. 과열된 전기장판 위에 이불과 베개에 불이 붙은 겁니다. 전기 매트 위에 베개를 올려둔 지 6시간 만에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보온성이 높은 라텍스 제품의 경우 내부의 온도가 170도 이상까지 상승,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조심해야겠네요. 네. 열이 축적됨으로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재료들, 실제로도 화재가 발생을 하는 위험성들이 사실 보고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판 위에 보온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불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좀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 전기 난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9명을 포함한 19명이 숨졌습니다. That you couldn't even see the windows, nothing. Oh, really? You couldn't see, you just heard screaming, that's it. They broke all the windows. Did you see all the windows? Yeah. That's how bad it was. 미국은 모든 가정용 가구에 방염 소재 사용을 의무화했는데요. 반면 국내의 경우 이와 같은 난연 소재 의무화 규정조차 없어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축 소재 같은 경우에서는 2021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방염 소재로 전부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정용 제품에 있어서는 방염이라든지 난연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제나 법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높고 따라서 시급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침구류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지난해 침실 화재 사상자만 342명에 달합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난방기 화재, 다중 밀집시설, 가연소재, 전기난로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울 강동구, 전기난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으로 번진 불길에 아이 3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졌는데요. 그 엄마가 소리 지르는 엄마도 나가지고 애부터 끌어내라고 애부터 끌어내라고. 최근 5년간 발생한 난방기 화재는 12월과 1월에 집중되어 발생, 사상자만 344명에 달하는데요. 강원도 원주시의 전통시장, 새카만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잡힌 것 같아요? 계속 불이 커요? 전기난로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이 점포 10곳으로 번지며 피해액만 약 41억 원에 달했는데요. 전통시장의 경우 밀집된 점포와 아케이드에 가연성 소재가 많아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불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약간 빼가지고 좀 멀리 좀 사용하세요. 아니 손이 오면 갑자기 나가다 보면 걸려서 옷이 걸려서 바닥에 떨어져서 가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좁은 점포 안에서 장시간 전열기를 사용하는 점포가 많았습니다. 전열기구 옆에 이불 같은 가연물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열이 축적되면서 그 이불이 발화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한 해 평균 57건 발생하는 전통시장 전열기 화재. 부주의로 인한 과열 사고가 많다고요. 전통시장의 대형
화재들은 대부분 밤에 일어나거든요. 야간 상황에서 불이 났을 때는 사실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들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미 상당 부분 커진 이후에 인지가 된다면 사실은 진압도 굉장히 어려워서 대형화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사람이 없는 시기에 화기 관리라든지 또 전기 관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할 필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연이은 한파로 다양한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보관과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연인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걸그룹 트와이스가 5번째 월드 투어로 지금 글로벌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 반응이 정말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25개 도시 44회 규모의 콘서트표가 대부분 매진되면서 다시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 지난 4월 서울을 시작으로 5번째 월드 투어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북미 콘서트는 특히 공연장의 규모가 첫 월드 투어 때보다 4배 이상 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와, 엄청 커요. 와, 진짜 크다. 저 위에까지 있어? 트와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으로 불리는 미국 LA 스타디움과 뉴욕에 있는 스타디움에 걸그룹 최초로 입성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곡이 워낙 많아서요. 공연 추가 티켓 매진을 거듭한 북미 9개 지역에서 13회 열린 공연은 총 26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엄청나네요. 티켓 매출로만 하나로 약 540억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 투어를 마친 트와이스는 데뷔 후 처음으로 유럽 아레나 투어도 진행했는데요. 런던 공연도 매진돼 추가 공연을 확정했습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총 5차례 콘서트를 연 건데요. 유럽 투어 역시 전석 매진을 기록 하나로 약 150억 원 이상의 콘서트 티켓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순항 중인 이번 월드 투어를 통해 데뷔 9년 차인 걸그룹 트와이스는 끊임없는 글로벌 성장세와 한계 없는 월드 아이돌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트와이스의 5번째 월드 투어가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트와이스 일본인 멤버 미나, 사나, 모모로 구성된 유닛그룹 미사모는 일본 대표 연말 방송인 홍백 가합전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ミサモとして活動を始めた年にこうやって紅白歌合戦に出場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て本当に光栄ですし 올해로 74회째를 맞는 홍백 가합전에는 미사모와 르세라핌, 리주 등 K-팝 가수들이 역대 최다 출연하는데요. 홍백가합전이란 프로그램이 어쨌든 굉장히 그 역사가 깊고요. 또 한 해 동안 인기가 가장 많았던 가수들을 선정하는 만큼 출연하는 이들에게는 큰 영예이고요. 또 완연한 스타로 거듭났다는 척도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TV의 영향력이 감소된 지금은 사실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홍백가합전의 출연 여부가 그 아티스트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그룹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가 출연한다고 화제를 모았습니다. 皆さんが楽しく年末を過ごせるように精一杯パフォーマンスさせていただきます。 1987년 조용필 씨가 처음 출연한 이후 2000년대 들어 보아, 소녀시대, 카라, 트와이스 등 주로 여가수들이 출연했는데요. 그랬죠. 홍백가합전에서 한국의 보이그룹이 출연한 건 2011년 동방신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팀의 보이그룹이 출연을 한다고 해 일본 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올봄 일본 남성그룹 전문 기획사인 자니스 대표 성추문 사태 이후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은 자니스 대신 한국의 보이그룹들이 홍백가합전을 채울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매년 자니스 소속 가수들이 홍백가합전에 5팀 정도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를 일본의 다른 보이그룹이나 K-팝 그룹이 꿰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니스 외의 남성 그룹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JO1이라던가 BE:FIRST처럼 K-팝 스타일을 반영한 일본인 그룹도 무대를 선보인다고 해서 그만큼 일본에서 K-팝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룹 내 일본인 멤버가 없는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는 오리콘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돔 콘서트를 매진시키는 등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한류 열풍 20주년을 맞은 지금 일본 연말 특집 무대를 뜨겁게 달굴 K-팝 아티스트들의 멋진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브레인 기어는 숙면을 연구합니다. Live a better life. Brain Gear.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왜 추운 겨울에 줄을 서요? 맛있는 우리 집 갈래요? 세상 모든 맛을 집에서. 가격까지 난리 날 홈플 대란. 메리 홈플러스. 추운 겨울 엄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2편이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할 예정입니다. 안으려 해도 안을 수 없고 내가 네 엄마도 안 보이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딸. 왜냐하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3일의 휴가는 죽은 지 3년째 되던 날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휴가를 받은 엄마가 지상으로 내려와 딸을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도 느낄 수도 없지만 사흘간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펼쳐지는데요. 내가 만약 또 이런 일을 있다면은 제 딸한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현실적이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딸이 엄마한테 대하는 감정이 물론 다른 상황이지만 제가 이렇게 공감이 쉽게 됐었거든요. 음식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며 서로를 추억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관객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또 다른 엄마 이야기, 교토에서 온 편지인데요. 우연히 세 딸이 발견한 엄마의 오래된 일본어 편지. 그 속에서 50년간 가슴속에만 묻어왔던 엄마 화자의 소중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엄마 이거는? 외할머니가 준 편지. 어릴 적 일본을 떠나 아버지와 부산에 정착하면서 일본인인 어머니와 생이별하게 된 화자. 어느 날 화자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고 딸들에게 엄마를 만나러 교토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엄마도 소녀였고 아이였고 여자였고 그랬다는 걸 우리가 미처 몰랐다는 걸 영화를 보면서 그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죠. 저 역시도 그래요. 결국 세 딸은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일본 교토로 함께 떠나게 됩니다. 엄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2편이 올 연말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목표의 한 대학교. 8시부터 9시 반밖에 못 먹어요. 너무 사람 많아서 빨리 가야 돼요. 오전 8시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오픈런 하는 학생들.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식당은 인산인해라고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밥은 꼭 챙겨 먹고 있답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옵니다. 메뉴가 다양하고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서 집밥 같은 푸짐함과 건강한 맛, 뷔페식으로 맘껏 먹을 수 있어 인기가 좋다고요. 그리고 오늘 메뉴는 미트볼과 볶음밥, 그리고 쌀국수까지 정말 든든한 아침 한상입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많이 먹을 수 있고 퀄리티도 괜찮다 보니까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가격이 1,000원입니다. 단돈 1,000원의 아침인데요. 한 끼 6,000원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학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맛과 가성비가 좋아 매달 7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라고요. 3인분 정도 드시는 것 같은데. 더 먹을 수도 있어요. 5배 정도, 10배 정도 더 내야 돼요. 솔직히 1,000원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대학교라서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밥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밥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다른 반찬이 그냥 술술 들어가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칭찬하는 밥맛의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향했는데요. 맛있는 밥의 비결이 뭘까요? 이 쌀로 밥을 하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밥이 촉촉해가지고 고소해요. 전라도에서 신개발한 새천무 쌀이래요. 찰기 있고 식감이 좋다는 새청무 쌀입니다. 새청무 쌀로 맛을 더한다는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로 바쁜데요. 이건 김밥 아닌가요? 일렬로 작업 중인 모습이 보입니다. 김밥 한 줄 만드는데 투입된 인원만 8명. 자, 1번 작업자가 밥 위에 김을 놓고요. 이어서 다른 작업자들이 시금치나 당근 등의 재료를 고루 펼쳐서 넣어주는데요. 쉴 틈 없이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맞춰서 일정한 위치에 넣는 것이 포인트라고요. 재료를 다 넣으면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김밥.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일정한 크기로 잘라져 나오는데요. 크기도 모양도 똑같죠? 그때 무언가를 체크합니다. 미달 나오는 거, 무게 안 맞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김밥 한 줄은 약 260g. 8명이 만들지만 일정한 크기의 달인 김밥이네요. 완성된 김밥은 기계에 넣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한 입 크기로 일정하죠? 마지막으로 포장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만나게 되는 한 줄 김밥 완성입니다. 이번엔 삼각김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납작한 밥 위에 일정한 양의 재료를 올려줍니다. 같은 양과 속도가 작업의 포인트라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고물가에 김밥 등의 간편식을 찾는 이들이 더 늘었다고요. 자, 이 다음은 자동화 과정으로 삼각김밥이 만들어져 포장까지 돼서 나옵니다. 맛 좋은 김밥의 포인트는 바로 쌀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햅쌀 받고 있고 품종은 새청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은 한 8.5톤 정도 1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쌀알이 투명하고 단단하며 찰기가 좋아 김밥을 만들었을 때 더욱 맛이 좋다는데요. 김밥의 가장 중요한 밥을 짓는 공정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생산한 햅쌀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다이얼하는 시간이 20분이고 똥 썰이는 시간이 28분 써야 됩니다. 그래 약 한 48분에서 50분 정도 해서 밥이 완성돼요. 대량 생산하기에 맛이 더욱 중요한데요. 자, 어떤가요? 찰기가 잘잘 흐르죠? 바로 이 맛에 한 번 맛본 이들이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54% 재배되는 새청무. 24년 비축미국 매입 품종으로 선정됐다고요. 새누리의 어떤 재배 안정성에 좀 단맛을 조금 개선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청무벼의 단맛을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품종이 새청무가 되겠습니다. 든든한 밥심으로 건강까지 챙겨보세요. 지칠 줄 모르던 아이가 잠들었네요. 마침내 아내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덕분에 녀석도 쉬네요. 가족 사이에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여유의 크기가 남다른 우리의 카니발은 3인승입니다. 우리만의 스케일대로 더 뉴 카니발. Kia, movement that inspires. 매일 마시는 커피. 설탕 때문에 늘 걱정이시죠? 걱정 마세요. 스테비아의 단맛, 크리머의 당을 빼 매일 마셔도 달콤함은 그대로. 설탕은 제로. 맥널티 스테비아 커피 믹스. 우리는 지적합니다. 내 집 마련은 부모 도움 없인 불가능하다 믿는 세상을.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빨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시대를. GH가 지적합니다. GH와 함께 집은 적립합니다.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지분 적립형. 성실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는 세상.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메마르고 거친 매일매일 노니 비타민 콜라겐
지친 나를 위해 자연으로 채워주는 시간. 20K 앰플 아이아린 채널 온. 새로운 역사를 위해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가 있다. 개항의 시작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문화를 꽃피운 도시에서 문화가 일상인 도시로 K바이오 혁신 도시에서 첨단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 Always 인천.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 안마의자를 넘어 디자인 체어. 내가 찾던 릴렉스 체어. 일상에 지친 몸을 릴렉스. 페블 프리미엄 안마에 디자인을 더하다. 코에이 비렉스. 네, 절기상 대설인 오늘은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네.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오늘 아침 춘천은 영하 5도, 서울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서울과 강릉 지방은 영상 1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